자, 이런 놈들을 상대해야 되는 민주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 이걸 당론 발의한다고 하는데 기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이번 이태원 참사 사태 같은 국가하고 연관돼 있는 또는 국가가 일반 국민한테 어떠한 형태의 위해나 가해 내지는 실수를 통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진상규명을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여기에 관한 일종의 그 대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있게 됨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 관한 이태원 참사 상황도 정상적인 그 규명이 될 수 있는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시효 때문에 이걸 조사 못하는 이런 것들은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받고 수박들이 준동을 하고 있고 새끼 수박까지 나와갖고 아직도 지 삼촌 백 믿고 이 아가리를 털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단독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안도 12월 2일 날 이제 국회에 상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국가 예산안 무시하고 민주당 수정안으로 100% 밀어붙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강력한 대여 추대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근데 뉴스에 안 나와. 안 내보내요, 뉴스를. 지금 얘네들이 진짜 원래 2조 안에 지난주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내지는 구인을 칠 줄 알았는데 김만배가 끝까지 개기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규도 자기가 말을 이상하게 바뀌더라고. 자기 돈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만배는 그 돈을 이미 받아서 챙겼어요. 470억 가까운 돈을 받아서 챙겼어. 근데 검찰은 그 돈이 이재명 돈이라고 말해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 돈을 뺏길 수밖에 없어. 왜? 네 돈은 아니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을 주든지 공탁을 하든지 네 돈은 아니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돈을 꺼내놔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그 돈은 절대 못 내놓는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내놓고 김만배가 이게 내 돈이다라고 하는 순간 유동규에서부터 지금 남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김만배가 그 돈을 포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포기 발언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한테는 이제 실자산이니까. 그럼 내가 이 돈 포기하는데 다른 데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든가. 근데 돈이 너무 크니까 딜이 안 되나 봐. 누가 해줄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억지로 물기를 파갖고 이제 지금 뭐 김영우에서 주변 인들로 해갖고 자 봤지 이렇게 현찰 들고 나오는 것까지 봤지 그 쇼핑백에 들고 나왔어 이거 연결을 해놨는데 문제는 제수지에 있는 김만배가 근데 나는 이 돈은 내 돈이거든 내 건데 주려고 마음만 먹었던 거지 이 돈은 내 거야 라고 말을 버티고 있는 거죠. 뭐 이 기사를 봐도 매일경제 기사인데 검찰 회유론을 주장한 김만배 이러면서 남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뭐 끝났지 뭐. 남욱의 어떤 말이냐 그러면 그게 이재명 시장실하고 그래서 나는 돈을 주는데 시장실에다가 이렇게 뭉뚱그려갖고 단체로 주는 뇌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진짜 진술이 이상한 게 다 집에서 주거나 시장 뭐 자기 사무실에 줬다는 거야. 심지어 계단에서도 줘.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송작가 TV 쪽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송작가 TV 쪽에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얘기했다. 근데 송작가 TV에 얘기를 했대. 제가 송작가 TV에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돈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이미 쟤는 돈을 줬다는 거야. 누굴 준 거냐고. 뇌물을 주는데 행안부 장관한테 주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직원들 전체한테 뇌물을 줬다라고요 주장하는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아무튼 뭐 이런 보도는 또 안 퍼지더라고요. 김만배가 남욱진 신빙성 없다고 얘기한 거는 안 퍼지더라고요. 왜냐면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가 하는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그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되면 지 돈을 다 토해내야 돼. 그러면서 심지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 압박, 답변, 유도, 암시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일단 깜빵도 갔다 왔거든. 내가 돈은 끝까지 지킨다. 그렇지. 요거는 못 내놓는다.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깜빵까지 갔다 왔는데. 난 다 살았어. 가명도 못 받고. 형이 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예, 죽는 그러니까 거지. 끝까지 가면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아무튼 좀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제주 4.3부터 시작해갖고 뭐 서북청년당 등등 매양리 사건 등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그 희생은 5.18도 그렇고 무지하게 많고요. 뭐 형제복지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치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재산 반환, 그리고 불법을 통해서 조성된 재산들에 대한 반환 조치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법의 효용성 아닙니까? 저는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안 돼서 우리가 이 모양이 이꼴로 적폐들의 먹잇감으로 살아온 이 수많은 세월을 한 큐에 뒤집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분. 저는 그분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분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제 살아생전에 예, 그게 되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예. 자, 그 확인을 미리 볼 수 있는 데가 주말에 수요일을 보시면 성남대군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슈룹에 빠지셨어요. 네. 예. 성남대군이 누굽니까? 네. 성남? 네. 그래. 그 성남대군 어려서부터 어렵고 힘들게 무학으로 자라다가 헐. 네. 어느 날 갑자기 대군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결국 나중에 점 때문에 또 필화에 또 엮여가지고 고난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경합을 통해가지고 당당하게 세자가 됐고 이제 개혁군주가 돼가는 과정을 우리가 슈룹에서 확인하면 우리 성남대군도 이제 근데 왜 성남대군일까요? 그래서- 왜 성남일까? 네가 방송을 안 보셔서 그런데 네. 내가 보기엔 작가가 개딸 출신이다. 어. 그 안에 그래서 일부러 네. 성남대군으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그런 주장을 해봅니다. 네. 예, 혼자 너무 앞서가시고 예.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이제 세세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들을 여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일 부역자들과 이 땅에 헤쳐먹고 끝난 알지만 환수 못한 재산들 있잖아. 뭐 삼성가의 비자금이라든지 이번에 분식회계 관련 뭐 이런 것들 시효 지났다고 안 할 일 아니거든요. 다시 되찾아가지고 다시 돈을 물리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얻어낸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가 당연하고요. 그로 인한 피해를 봤던 사람한테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맡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저는 진짜 강진구 기자가 참 기자다. 김만배 출소하는 거 딱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바로 대장동 질문하려고 다 세팅돼 있는데 가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만났습니까? 와, 정말 참 기자. 이 시대의 참 언론인을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예. 그리고 이미 그 가닥으로 엮는다고 하면 대장동 사건을 김만배가 저만큼 말하자면 입만 털어가지고 480억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연관돼 있던 사람들의 조각을 김만배가 다 짠 거고요. 그분. 네, 그만큼을 해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박영수를 비롯해서 윤석열을 비롯해서 다 약점을 쥐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